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스타와 함께 건강 챙겨보고 건강 정보 나눠보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스타가 행복진료실을 찾아주셨을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고요.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어제 서울에는 올가을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야가 답답할 정도로 미세먼지 수치가 두세 배가량 높았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질이 탁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네, 거의 하늘 표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이 굉장히 뿌옇더라고요. 오늘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도 많은데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서쪽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영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토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1도, 대전은 7.1도, 부산은 14.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2도, 인천은 19도, 대구는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가을비치고 비의 양이 꽤 많습니다. 제주와 남부를 시작으로 전국에 5에서 40mm, 많게는 중북부에 60mm가 예상되는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서 기온이 뚝 떨어질 텐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지옥철 9호선 열차 늘린다입니다. 정부가 이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만원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전 경보를 발생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어제 극심한 혼잡이 계속되고 있는 9호선에 예산 862억 원을 투입해서요. 신형 전동차 48칸을 추가 증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 강남이나 여의도 등 이 서울시 안에 있는 주요 업무 지역을 지나죠. 따라서 이 출퇴근 시간에 혼잡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그동안도 이 승객들의 안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는데요. 따라서 서울시는 이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 좀 줄이고 시민들의 그런 불편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2024년 초까지 현재 운행되고 있는 6칸짜리 열차 8대를 증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9호선을 주로 탔었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걸리면 정말 그야말로 지옥철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다른 열차와 비교해도 9호선이 좀 많이 혼잡하고 사람이 몰리는 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혼잡도를 계산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지하철 열차 그 한 칸에 보통 시민 160명이 탑승했을 경우를 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칸에 160명이 탔다라고 하면 혼잡도 100%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이 출근 시간대의 9호선 급행열차의 혼잡도는 평균 155.6%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출근 시간대에 9호선 급행열차 한 칸에는 정원보다 80명이 많은 약 240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일반 열차의 혼잡도가 95.1%인 것과 비교해보면 그 수치가 무려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2024년에 전동차가 추가로 배치가 되면 그럼 혼잡도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발표한 것처럼 2024년이 돼서 48칸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요. 현재 혼잡도가 155%인데 이것이 한 120% 정도로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열차 한 칸당 승객들이 탑승하는 숫자가 지금보다 50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한편 서울시는 이 새 열차 도입에 앞서서 이달부터 출근
출근 시간, 또 혼잡도가 높은 주요 역사를 중심으로 영무원과 안전요원 등 이 안전 인력 총 39명을 배치해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잡도가 높은 역사 같은 경우에는 승차 지점 바닥에 4줄서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무리한 승차를 금지하는 안내방송 등의 조치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 시행되는 거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지만 시민들이 이제 좀 불편을 덜다니까 이거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시위로 지하철 63분 지연, 시민들 분통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요. 어제 지하철 5호선이 상당 시간 지연됐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연일 계속된 이 전장현의 시위로 인해서요.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고덕역에서 찍힌 이 전광판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로 나흘째 이어진 이 시위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인데요. 대체 전광판에 뭐가 찍혔길래 이렇게 이슈가 된 거예요?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오늘자 고덕역 안내 전광판에 찍힌 사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쓴이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날 오전 9시 7분에 찍혔는데 5호선 고덕역 안내 전광판에는 상일동행 열차가 84분 후에 도착한다라고 안내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A씨는 지하철 지연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처음 본다. 84분이 말이 되냐라면서 진짜 해도 너무한다라고 분노를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실제 지연 시간은 약 63분 정도가 지연됐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전광판에 적힌 것처럼 84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바쁜 출근 시간대에 1시간가량 시민들이 기다렸다는 점에서 불편감이 얼마나 컸을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본 이 누리꾼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왜 발을 동동 구르며 매일 아침 전쟁을 해야 하는 건지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생계가 달린 출근 시간에 뭐 하는 건가라는 반응도 있었고 지하철은 먹고 살기 위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발인데 왜 당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서민들의 발을 이용하는가라는 등의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네, 저걸 본 분들이 뭐 80몇 분 후에 도착 황당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이유로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전장현은요, 그동안 많은 이유로 시위를 해왔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문제나 권리 기반 활동 지원제도 정책 마련 문제, 또 장애인의 활동 지원 권리 보장, 또 장애인 이동권 예산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현은 어제 아침 7시 30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제4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시위를 열고 이동하는 역마다 승하차를 반복했는데요. 이 시위로 5호선 상행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3분이 지연이 됐고요. 하행선 같은 경우도 10분 정도 지연된 것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밝혔습니다. 네, 뭐 열차가 지연된 것도 지연된 거지만 이 정도면 그 열차를 이용하는 내내 그 혼란도 가중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요. 전장현 측 시위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10월 25일까지 누적된 민원이요. 무려 8,120건이 접수됐다라고 합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5호선 열차가 크게 지연이 되면서 출퇴근 이용객이 굉장히 밀집한 여의도역이나 이 공덕역의 일대 승객들은 경찰, 119, 서울교통공사 등의 위험 신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신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시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갇혀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다라는 신고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더 좀 불안해 보이긴 하네요. 네. 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공부 잘하는 약 불법 판매 기승입니다. 네,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일명 이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불리는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겨냥해서 식품의약품을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무려 297건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카페 등 SNS에서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식품의약품을 홍보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 불안한 수험생의 심리를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불법 판매 행위인데요. 네. 심지어 불법 유통 사례 중에 어떤 약품이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약품이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흔히 페니드라고 불리는 약물입니다. 페니드는 사실 ADHD 치료에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줄임말로 이 해당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 의약품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이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또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 모두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때 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번지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몰래 사 먹는 게 유행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페니드 구입 방법, 페니드의 효능 및 부작용이라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도 저런 게 있군요. 저 때도 있었어요. 네. 뭐 수능 앞두고는 뭐 머리 좋아지는 잘 외워지는 약 이래가지고 소문처럼 도는 게 있었는데 저런 약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전문가들은 그 오남용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고 있는데요. 메틸페니드 계열의 약물을 오남용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신체 발달 중인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두통이나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환각, 망상, 자살 시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의 성장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이 학업 향상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부분이 많은 약물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수능이 가까워졌는데 올 1년 동안 저 수험생이 있는 집에서는 정말 살얼음판을 거뒀을 텐데 그렇죠. 네. 수험생 여러분 또 가족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낭만 닥터가 직접 찾아가는 닥터가 간다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거제 고현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한 할머니의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치료 잘 마쳤을지, 네. 수술 잘 됐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니 무릎뿐이 아니고 척추관 협착증까지 있어서 네. 2개의 수술을 함께 진행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글쎄요, 그 수술 잘 받고 회복하셨는지 자 지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닥터가 간다 지난 이야기.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그냥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그냥 허리, 다리가 지금 제일 좀 그래요. 엄마 말만 너무 눈물 나올라 그래. 낭만 닥터와 만능 MC가 허정희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한번 무릎 한번 봐볼까요? 다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저 안쪽이 달아지니까 안쪽이 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차분히 못 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어지는 거. 지금 검사를 해봐 알겠지만 어떤 치료는 양쪽 다 이상 이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허정희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봤는데요. 위아래 뼈 사이 간격이 거의 다 붙어버렸잖아요. 연골이 다 달아져 버려요. 다 달아져 뼈끼리 부딪히고 있으니까 인공관절을 해야 되고요. 협착증 수술도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요. 4번째, 5번째 뼈거든요.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공간을 넓혀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각 분야 전문의가 모여 허정희님 치료를 위한 협진회의가 열렸는데요. 망가진 무릎과 허리를 고치기 위해 2가지 수술을 한 번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수술 관건은 가능하면 빨리, 그다음에 수술 부담을 최소화해서 수술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선 이제 의사로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마취 시간이 길어지면 안 좋으니까 수술 빨리 끝낼 수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수술이 각 수술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긴장감 넘치는 수술실. 먼저 임강택 전문의의 집도로 허정희님의 허리 수술이 시작됐는데요. 안정환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아놓으시고 무릎 수술하실 거예요. 뒤를 이어 낭만 닥터 정재훈 전문의의 집도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따님은 애가 탑니다. 마음이 그냥 불안해요, 그냥.
허리, 다리를 같이 받으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까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수술은 1시간 반 만에 끝났는데요. 고령인 환자의 상태를 염려해 최대한 빨리 진행한 결과입니다. 선생님 수술 잘 끝났나요? 예,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우선 환자분 지금 현재 안정되게 잘 계시고 척 수술도 무사히 끝나고 방금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오다리도 잘 교정이 되고 또 튼튼하면서도 운동이 잘 되게 잘 끝났습니다. 수술을 마친 허정희님. 웃으면서 대화를 할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살았네. 혜정이 씨 살았네. 그리고 3일 후 다시 병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허정희님 어떠세요? 어때 견디실만 하세요? 수술 잘 됐습니다. 오늘 수술한 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하얀 것이 인공관절이에요. 요거 이제 관절 구실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은 특히 급성기니까 우리 환자분 불편하신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잘하시네. 다시 끝까지. 편하게. 걷는 게 정말 달라지셨는데요. 허정희님 처음 올라오셨을 때 정말 이게 아프시고 관절 자체 이게 각도도 너무 안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부종도 좀 가라앉고 이제 근육도 이제 좀 많이 편안해져서 지금 저 정도 나으시는데 뭐 앞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눈으로만 보기만 해야 했던 옥상 정원 꽃길도 이제는 반듯하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드디어 오늘 퇴원이시죠?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퇴원하시면 항상 이렇게 장미꽃을 드리는데 혹시 장미꽃 받아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제일 처음 장미꽃 주는 남자네. 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가세요.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보자부터.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간호했으셨어요. 많이 났었고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뭐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걸음도 못 걷고 했는데 이제는 뭐 날아갈 것 같다. 과연 허정희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당신이 원하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낭만닥터, 닥터가 간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능 MC 백봉기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요, 바로 거제입니다. 네, 또 거제 하면은 꼭 와봐야 하는 곳. 네, 바로 이곳이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인데요. 근데 또 제가 또 오늘 또 외롭게 이렇게 또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낭만닥터도 또 같이 이곳에 와가지고 같이 바람을 맞아야 되는데 왜 안 계시냐? 지금 이 시간에도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또 달려오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 혼자 오늘의 주인공을 먼저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궁금증을 가지고 허정희님 댁으로 향했는데요. 잘 됐을려나 모르겠네요. 계세요.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어머님 어디 계세요? 어머니 지금 동네에 지금 운동 삼아서 지금 놀러 나가셨어요. 아 정말요? 벌써부터 그렇게 다니신다고요? 네, 너무 많이 좋아지셨어요. 와 정말 궁금한데요? 네, 한번 나가보세요. 네, 어디, 동네에 알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밖에. 네네 가시죠. 야 벌써부터 아니 지금 수술한 지 얼마나 되셨죠? 야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오, 아니 그렇게 벌떡 일어나신다고요? 야 진짜 많이 좋아지셨네. 야, 네. 와, 아니 허리가 반듯해지셨어요. 네, 허리는 완전 진짜 좋아지셔. 허리는 뭐 빛날부터 막 까딱없어요. 와, 다리는 많이 지금 좋아지셨어요. 조금 이제 많이 회복하고 있는 나는 중이고. 잘 걸어다닌다 가라 다른 사람들 저도 못하는데. 그러시구나. 늘 통증에 시달려야 했던 지난날엔 마음껏 움직여보는 게 소원이었는데요. 되게 자연스러워지셨네, 걷는 게. 예. 일단 자세가 반듯하니까. 예. 야, 어머니 전에 그 수술 전에 뵀을 때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얼굴도 좋아지셨어요. 수술이 너무 잘 돼갖고 네. 나나게 좋아졌는 게 허리도 안 아프고 네. 이제 뭐 다리도 안 땡기고. 전에는 그냥 허리도 아야야야 그냥 이 눈만 뜨면 아야야야 아야야 소리가 그냥 막 노래 가사처럼 그냥 아야야 이랬더만 지금은 아야 소리를 안 들으니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시고 나서 뭐 하셨어요, 제일 먼저?
아무것도 안 했어 아직까지. 고구마도 캐야 되는데 고구마 이 아들이 다 캐필고. 아 일하는 거 말고 어머니 뭐 어디 여행이나 뭐 이런. 놀러 가야지 이제. 엄마가 뭐 공연 보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야 그럼 어머니 앞으로는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콘서트 구경하러 다니시면 되겠다. 야. 어? 우리 할머니. 원장님 오시세요. 안녕하세요. 일어서 계시네. 지금 벌떡 일어나서. 그러십니까. 야 어머님 제가 봤는데요. 엄청 좋아하셨어요. 엄마 오자마자 뒷날에 걸어다니고 막 그렇게 다 사람들이 다 놀래길이야. 그러셨어요. 시장에 들어가시고. 언제 태어나갖고 저리 걸어다니나 지금. 제가 무릎 한번 볼까요? 몰려왔으니까 또. 야 오다리가 없어졌네요. 휘어진 오다리가 이렇게 펴졌는데요. 수술 전과 후 변화가 확실하죠. 네, 잘 그러시네. 아이고 잘 그러시네. 야 지금 수술한 지 얼마나 되신 거죠? 한 달쯤 되셨죠? 한 달도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7일. 네. 한 달. 날짜까지 지금 세면서 지금 회복 중이신데 회복 기간에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그 관리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예. 근력 운동 배우셨잖아요. 누가 오셨는데?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또 오시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동생 허진이가 네. 수술을 받고 신경이 잘 나왔다 해서 그냥 솔직히 그냥 선생님 보러 오셨죠? 회장님 보러 왔어요. 그럼 선생님 일단은 우리 허정희님 지금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뭐 재활치료나 뭐 이런 그런 거 혹시 있나요? 관리 방법? 그렇죠. 우선은 필요한 게 이제 무릎 구부리를 넣고 펴는 운동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자근자근 아프시죠? 이거 자근자근 눌러주면은 이게 서서히 펴져요. 그렇게 운동하고 그다음에 환자분 여기를 잡고 자 발뒤꿈치를 당겨보세요. 직접. 요거를 좀 이렇게 눌러주면 좋아요. 이렇게 잡으셔 이렇게. 다리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고 이리 눌러주시고. 대부분 환자분들이 일어나도 못해 죽겠다 그래요. 그때 무릎에 상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닥에다가 무릎을 이렇게 디디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살을 조금 바닥에 대도 된다 그거예요. 밖에 나 걸으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네. 들어가시죠. 가까운 바닷가로 나가 산책을 하기로 했는데요. 잘 걷죠? 잘 넘어가시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할머니 다 났었네. 어때요? 네? 신동방동하지 이렇게 걷지도 못했는데. 시도막동하죠? 그치. 우리 선생님께서 다 붙여주세요. 아이고 잘 됐어요. 잘 돼서 다행이에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을 되찾은 허정희님과 따님에게 웃음이 떠나지 않았는데요. 치료해드린 보람이 느껴진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환자분이 좀 더 잘 관리해 갈 수 있도록 문제를 내서 여기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또 많은 걸 준비하셨네요, 선생님. 문제라 하니까 고만 떨리네 이거. 자, 문제입니다. 네. 인공조절 후에는 걷기 운동을 아주 많이 해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걷는다. 아니다. 환자분은 O고 따님은 X네요. 봉기 씨는? 저는 계속 누워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답은 X예요. 근데 인공조절 후에는 너무 많이 걸으면 우선적으로 특히 초기에는 너무 많이 걸으면은 염증이 생겨서 많이 아파요. 이제 근육을 길러야 된다고 걷기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근데 걷기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근육이 사실 별로 강화되지 않아요. 유지나 좀 되는 것이 이제 강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따로 근력 강화 운동을 따로 좀 해야 되고. 헬스 같은 걸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야, 선생님 지금 근데 보니까 여기가 네. 굉장히 운치 있고 되게 그래. 낭만적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또 선생님께서 또 뭔가 또 뭐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 낭만 닥터의 기타 연주가 빠질 수 없죠. 봉지 수영 잘하세요? 수영 잘합니다. 예. 제가 좀 뒤에가 혹시 연주도 빠져볼지 모르니까 네. 좀 잘 건져주세요. 기타는 저기 물에 뜨죠? 끝은 기타는 뜨죠. 그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어머니 지금 혹시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으세요?
가고 싶은데 시장에 원래 보시던 가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가보시죠. 거기 한번 갔다 올까요? 예, 가보시죠. 예. 여기 서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리가 커야 됐네. 네, 많이 불편해 죽구만. 야잘 걸어다니네요. 앞당 튀기는데 이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수술 해갖고 고맙고로 잘 해줬어요. 참자 뭐 너무 싶으면 뭐 뛰어다니거든요. 진짜. 예. 어머니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저희 또 선생님께서 또 사진 한번 멋지게 찍어주시죠. 네. 추억의 한 장 남겨야죠. 네, 그렇죠.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낭만닥터 사진사가 추억 사진을 선물해드렸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닥터가 간다.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네, 스타와 함께 건강 비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엽니다. 네, 가장 먼저 행복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차현남 박사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료 접수한 스타가 지금 안경을 쓰고 앉아 계신데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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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스타분이 정체를 숨기고 있는지 네. 일단 안녕하세요는 잘 모르겠거든요. 첫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오, 음악 힌트. 조항조 씨 노래인데. 이거 이게 유명해서. 유명한 노래잖아요, 이거. 네. 이거 들썩들썩. 이거. 야, 이게 힌트라고요? 근데 이거 남자 가수인데 이거. 조항조 씨는 아니고. 네. 조항조 씨랑 혹시 예전에 스캔들? 그럴듯합니다. 네. 야. 인연이 있다 생각하면 가수분 아닐까요? 가수. 그렇죠. 그렇지. 가수분이니까. 네. 가수까지 이제 유추가 됐어요. 네. 가수. 첫 번째 노래 힌트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뭐야? 머리 꽃핀이고 꽃장치. 새통저고리. 저거 저 북쪽 사람들 그 복장 같은데. 저 어릴 때도 저런 거 입잖아. 하게. 이게 사실 뭐 평소에 잘 입을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옷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좋아하던 프로그램에 저 복장에 분장하시고 나오셔서 노래 부르셨던 그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저 여자분 3명 나와가지고 이쁜데 노래도 잘하고 그분들. 네. 그래요? 기억나. 네. 자, 얼추 접근한 것 같은데 네. 누구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김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김혜영 씨. 근데 저희가 그 두 번째 힌트에 색동저고리에 꽃장식이 있었잖아요. 네. 주로 어떤 힌트였는지. 제가 한국에 와서 그 개그 콘서트, 네. 거기에서 안녕하십니까? 맞아. 꽃봉오리 예술단입니다. 이런 꽃봉오리 예술단에서 개그맨 김지선 씨랑 김미진 씨랑 같이 이제 꽃봉오리 예술단을 하면서 저 힌트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뭐가 반갑습니다. 뭐 요거는 알겠는데 그 앞에 첫 번째 힌트. 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 가수시잖아요. 예, 우리 조항조 선배님하고 이번에 듀엣곡을 냅니다. 스캔들은 아니었구나. 네, 듀엣곡을 남자란 여자라는 노래로 이번에 12월에 발매를 하는데 정말 대스타님이시니까 제가 같이 하면서 정말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제가 영화 꽃길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합니다. 네, 정말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각종 드라마, 뭐 뮤지컬, CF 뭐 이런 건 다 해봤지만 영화는 진짜 이번에 처음이고요. 그 내용은 이제 우리 화가이면서 시니어 모델인 인생을 이렇게 그리는 영화인데 아마 뭐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저 영화 배우까지 되셨으니까. 네, 올해 연기 전공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건강해 보시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 무슨 연유로 진료 신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왜소해 보이지만 좀 건강에는 굉장히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만 무리해도 막 좀
피곤하고 회복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특히 피곤하면 안색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피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씨도 막 추워지고 하니까 특히 혈관 건강 잘 지키라고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혈관 건강을 좀 잘 지키는 법을 어떻게 하면 배울까 해서 여기에 나오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쪽인 모양이네. 네. 그죠? 네, 오늘 주제 한번 알려주세요.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돌연사 부르는 피해 역습을 막아라입니다. 돌연사. 와, 피해 역습. 피해 역습이에요.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저 피가 잘못되면 돌연사까지 부르게 되고, 야, 이게 우리가 왜 안색이 안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걱정은 하는데 네. 이게 그 정도까지 갑니까? 네, 실제 사실 우리가 낯빛이라고 하는 이 안색이요. 우리가 혈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피와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즘 이너뷰티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속이 건강해야 겉도 건강해진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건강한 분들을 이렇게 판가름하는 척도가 혈액순환이 잘 되냐, 안 되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몸 전체가 골고루 돼야 이게 노폐물도 잘 빠지게 되고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면서 피부 탄력도 좋고 이 혈색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주제를 보니까 너무 무시무시해요. 돌연사 부르는 피해 역습을 막아라. 네. 많은 분들이 내 피는 어떨까 좀 걱정을 하실 것도 같은데 피 건강이 나쁘면 정말 돌연사의 원인이 되나요? 네, 그렇죠. 돌연사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 심근경색이고 저와 같은 40대에서는 이제 뇌출혈이 가장 흔한 돌연사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혈행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혈관 질환과 관련이 돼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도 오를 수가 있는데 마침 거기에 건강하지 못한 피가 흐르고 있다면은 이런 위험은 훨씬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혈행을 건강하게 또 좋은 혈관, 또 좋은 혈액을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아니 근데 내 피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피를 봐야 됩니다. 상처를 내서 피를 봐야 되는데. 피를 본다. 이거 무슨 야, 무서운데. 근데 이렇게 피를 보지 않고 내 피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혹시? 네, 사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거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우리 건강 체크를 하면서 이제 보는 건데 사실 매번 병원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피를 보지 않고도 내 피의 상태나 내 피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행복 주치의들이 오늘 준비를 해왔거든요. 내 신체 이곳의 변화만 잘 살펴봐도요. 내 몸의 피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곳이 어디일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색 얘기는 했고 그러니까 피부의 변화를 보고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네. 눈 아니야? 피가 모자라면 왜 눈이 풀리면서 눈이 좀 사람이 풀려지나요? 이렇게 왜 어지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빛 보고 알 수 있는. 아니 저는 제가 그 중학교 때 겪었던 경험 중에 한 5시간 동안 코피가 지혈이 안 돼가지고 계속 피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피가 좀 부족하니까 어지럽던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같아요, 이거. 하는 거. 아니, 저는 그 다크서클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다크서클이 막 턱까지 내려왔다, 맞아. 깊어졌다 이러면 뭔가 피에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싶은데 김혜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피도 그 몸무게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몸무게. 네,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 몸무게가 만약에 살이 빠지면 피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내 몸속에서. 네, 몸속에서. 그래. 피가 줄어들어서 살이 빠지는 건지 살이 빠져서 피가 둘 다일 것 같아요. 우리가 몇 가지 유추해 봤는데 네. 답은 뭐예요? 네, 이게 내 몸에 피가 충분한지 부족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야 할 곳은요. 첫 번째는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 네. 다 틀렸네요. 네, 다 틀렸습니다. 네, 피가 부족하다는 말은 빈혈이죠. 그 말은 이제 적혈구가 부족하다는 말인데요.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면 체내에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산소가 꼭 필요한 그 장기 쪽으로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뇌인데요.
그렇다 보면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으로는 혈액이 부족해지는데 그 부분이 대표적인 게 바로 입술인 거죠. 그러면 입술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내 혈액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입술이 좀 파랗게 변하고 어린 아이들이 막 기침 심하게 하거나 천식 있으면 좀 파래지잖아요. 근데 피가 부족하다는 일반적인 현상은 입술이 좀 하얘집니다. 그리고 각질이 진짜 많이 생겨요. 네, 입술은 이 땀이나 피지가 분비되는 땀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건조해질 수가 있는데 혈액량이 부족해지거나 내 몸의 수분량이 부족해지면 각질이 많이 올라오고 주름도 많이 잡히게 됩니다. 붉고 매끄러운 입술이 건강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뭐 바르는구나. 다들 건강해 보이시는데. 네. 그러면 두 번째 신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손톱이죠. 손톱. 네, 손톱은 이제 가장 말단 부위에 해당되는 말초 혈관들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초 혈관 순환까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에는 손톱이 정말 제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 또 알 수도 있죠. 손톱을. 네. 손톱. 네. 근데 여성분들 손톱 그러니까 잘 김혜영 씨도 해가지고 안 보여. 안 보여. 저희가 이제 손톱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또 한의학에서 이 손끝 발끝까지 피가 잘 통하지 못하게 되면 이건 우리 몸 기관 중에서 삼초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삼초가 막혀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톱 중에서 특히 약지에 있는 이 손톱에 반월상, 요 하얗게 반월이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조금 췌장 기능도 약하고 삼초 기능이 약하고 피가 좀 모자랄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자리가 바로 삼초경이 딱 흐르는 그 자리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자분들은 이게 잘 볼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반월이 없어요. 네 번째 손톱이 제일 짧거든요. 네. 이렇게 봐보시면. 이재용 아나운서도 없어요. 나도. 네. 특히 또 혈액량이 적어서 철분이 부족할 경우에 헤모글로빈 합성이 되질 않아서 손톱이 얇아지고요. 잘 찢어지게 됩니다. 혹시 이 손톱이 곧지 않고 스푼처럼 휘어진 형태를 띠면서 창백한 색을 띌 경우에는 철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지에는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다른 손톱은 없고. 여기가 보니까 올라가 있다. 방송 끝나면 같이 입술이랑 손톱의 상태를 확인하면 되는 건데 저는 입술 매일 빨갛게 칠하고 손톱도 빨갛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혈액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계속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죠. 이게 피가 부족했을 때 이렇게 뭐 입술이나 손톱에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가 건강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피가 부족할 경우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혈액을 준비했는데요. 예,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피는 아닌 거죠. 진짜 피는 아닙니다. 가정을 한 거고요. 지금 보통 80kg 정도가 체중이 되는 분들의 피를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체중의 8% 정도가 혈액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6,400ml. 제가 페트병 250ml 2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실제 피가 부족해질 때 어떤 증상을 나타나는지를 조금 볼 건데요. 만약에 우리 몸에서 혈액이 500ml 정도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까요? 저게 두 개가 500ml 정도인데 네. 저 정도가 나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정도 헌혈할 때 저 정도 빼지 않나? 맞아요. 네, 차 박사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통 헌혈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20에서 한 500ml 정도 헌혈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정도 했을 때 보통 대부분은 불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한 달 정도면 그 혈액은 채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750ml가 빠졌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거는 좀 지금부터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요? 될 것 같은데. 어지럽다거나. 힘이 없거나 이렇게. 지금 약 혈액량의 10%가 조금 넘게 혈액이 빠졌는데요. 이때부터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저희가 1000ml. 이건 안 돼. 네, 1000ml가 빠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약간 숨이 좀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리고
체온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추위를 느끼기 시작하죠. 야, 저 정도가 갑자기 빠져나가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는데 저거보다 더 빠져나가면 정말 큰일이겠네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1,500ml가 빠졌다. 어이구.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위중한 상황이 되죠. 저건 전시 수혈이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수혈이 지금 필요한 상태죠. 네. 만약에 정말 지금 거의 이제 30%가 넘는 이제 혈액이 빠지는 2,000ml가 빠진 순간부터는요. 그때부터는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이때는 정말 생명이 위중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지속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이때는 제일 필요한 게 지혈을 통해서 혈압을 잡아주고 수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보니까 뭐 500, 700, 1000 이렇게 빼시는 거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제 어지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피해 중요성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확인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야, 저게 저렇게 빠져나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위급 상황이 되네요.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김혜영 씨가 혈관 건강이 걱정이 돼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주 건강 유지를 잘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한번 해봤거든요. 갔다 오시죠. 김혜영 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녹음실입니다. 노래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포근하고 부드러운 음색. 나였으면 참 좋겠어.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시는 분, 가장 중요하신 분이 오시거든요. 아에이오 아에이오. 설렘 가득 가사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혜영 씨. 누가 우는 거요? 오늘 이제 처음 선배님이 이제 제가 노래 어떻게 하는지를 들어보시고 이제 또 이렇게 코치도 해주실 거고 레슨도 해주실 거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잘해야 돼요. 혜영 씨를 긴장하게 만든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왔구나. 좀 늦었다. 오늘 안 막혔어요, 제가? 좀 막히느라고 늦었어. 안녕하세요, 채널A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조항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다시 새롭게 또 새 출발하는 김혜영 가수 후배하고요, 듀엣곡 준비하느라 왔습니다. 음원 녹음을 앞두고 연습에 나섰습니다. 이 C거든. 남자란 가슴에 여자란 가슴에 해봐. 여자란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하지. 약한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 여자란 가슴에 하늘이 있어야 하지. 여성적이잖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여성스럽고 이게 보호해주고 싶은 목소리, 이런 그 따뜻함을 안고 싶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듀엣인 만큼 서로의 음색을 맞춰보는 게 중요하죠. 본격적으로 연습에 돌입한 두 사람. 이들이 함께하는 데에는 혜영 씨의 적극적인 프로포즈가 있었답니다. 자, 음악을 좀 주세요. 남자란 가슴에 용서가 있어야 하고, 여자란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하지.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리듬감 있는 재즈풍의 사랑 노래. 서로가 독보적인 음색의 소유자 조항조 씨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혜영 씨의 목소리가 만나 애절한 감성을 더했는데요.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자기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참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간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너무 뿌듯하고 감동이죠. 저는 일단은 제 꿈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꿈이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열렬한, 제가 팬이에요. 선배님 팬이고 선배님하고 한 무대에 서는 게 소원이었는데 꿈이 이루어진 거죠. 열띤 연습이 끝나고 찾은 한우 식당. 듀엣 프로포즈에 선뜻 동참해준 조항조 씨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자리입니다.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제가 삽니다. 무슨 소리야. 야, 선배가 후배한테 이런 거 얻어먹으면 큰일 나. 아니, 내가 할게. 남자가 잘해, 이런 거. 네? 오늘은 내가, 선배가 후배한테 제가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 조항조 씨의 팬이었던 혜영 씨. 가창력뿐 아니라 깊이가 남다른 음색으로 강한 울림을 주는 목소리에 반했다는데요. 노래를 오래 하시다 보면 목이 이렇게 쉴 때가 없으셨어요? 있기 많아.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목 관리를 뭐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있잖아. 운동선수가 매일 운동 연습하면 몸에 이제 활력이 붙고 체력이 이제 유지가 되잖아. 운동하는 거하고 노래하는 거하고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노래도 운동처럼 꾸준하게 매번 하면 활력이 붙어 있어. 운동하듯이 노래도 나는 계속 그런 거 연습을 목소리를 내서 발성 연습한다든가 뭐. 나는 그런 거 같아. 가수로 활동하며 순간순간 찾아온 불안감. 저번에 어떤 행사에 갔는데 나 어떡하지? 올라가면 박수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런 생각을 했죠, 물론. 했는데 진짜 올라가서까지 생각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꽃을 사가지고 오셔서 야, 대단하다. 제가 노래 부르는데 그 무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너 그분이 진짜 찐팬이야. 네.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정말. 그럼 그분이 100명보다도 더 값진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자, 순간 그냥 아직까지 날 기억하는 사람도 있구나. 서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 꿈 같은 만남을 뒤로 하고 그날 오후 공원을 찾았습니다. 일정이 없는 날엔 공원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덧 쌀쌀해진 날씨. 이맘때 꼭 챙겨 먹는 게 있답니다. 이거요? 이게 침향이라는 건데 이게 요즘 돌연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혈관 관리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기 전에 항상 이걸 먹고 운동을 하거든요. 평소에도 혈관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요즘 같은 때 좀 더 신경을 쓴다네요. 맛있기도 하고. 이거 감독님 하나 드셔보실래요? 야외 촬영이 많은 촬영 감독의 혈관 건강까지 챙겨주는 혜영 씨. 맛있죠? 네, 꺼먹는 거 같네. 그렇죠? 제 주변에 뭐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선배님들 이런 분들이 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한창 진짜 막 활동을 하셔야 될 나이고 그런데 이제 아깝게 그렇게 가시는 거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어느 날부터 하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강 어떻게 뭐 챙기려기 위해서 규칙적인 식사도 하고 또 아까 먹었던 침향도 먹고 이러면서 진짜 건강관리 요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올해 나이 51세. 중년에 접어들면서 몸의 변화가 많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결국 혜영 씨가 선택한 건 운동. 굳어있는 몸을 풀어주기 위해 스트레칭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칭?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잉? 특별히 하는 운동은 별로 없고 그냥 이런 운동을 꾸준히 저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꾸준히 해요. 걷기, 뭐 스트레칭, 그다음에 뭐 삼으면 이게 기지개 하나 딱 펴도 이게 굉장한 스트레칭이거든요. 운동이 돼요. 우리 막 이렇게 자다 일어나서 막 기지개 하잖아요. 그거를 자주 해주래요. 기지개만 해도 이게 온몸이 뭉쳤던 것들이 이렇게 뼈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다 풀린대요. 특별함은 없지만 꾸준함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혜영 씨. 그녀의 성실함이 드러나는 운동법이네요. 꿈이 있다면 조항조 선배님하고 이제 듀엣 시작했으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이 연기를 정말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건강해야 되겠구나. 건강해야만이 노래나 뭐 연기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오랫동안 할 수 있겠구나. 건강은 어떻게 보면 나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건강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가족도 또한 행복하지 않을까. 연기에 뮤지컬, 노래까지 혜영 씨의 빛나는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이 뭐 하루 이틀 관리하신 거 아닌 거 그러네. 티가 나요. 네. 네. 보기만 해도 건강한 게 보이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혈관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씀하신 만큼 우리 선생님들의 행복 처방 본격적으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사은 선생님 거부터 보겠습니다. 노란 피를 늘려라? 노란 피? 피가 노란 피요? 빨간 거 아니에요? 빨간 피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화성인 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네. 저희가 근데 오늘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궁극적으로 이 혈관이 건강하려고 하면요. 이 노란 피를 늘려 주셔야 됩니다. 와, 진짜? 아니 피는 원래 그러게 말이에요. 빨간색 아니에요? 근데 노란 피라는 건 처음 들어보기도 하고 네. 뭘 말하는 건지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나면 보이는 게 빨간 피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들 상식적으로 피는 빨갛구나 알고 계세요. 근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건강검진할 때 보면 피를 이만큼 빼가지고 이제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서 원심 분리기에 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층이 지게 돼요. 무거운 적혈구들은 아래쪽으로 다 내려오게 되고 중간에 약간의 혈소판, 맨 위로 혈장이 있는데 저 혈장 한번 맞아. 보시죠. 색깔이 좀 노랗잖아요. 그렇지. 제가 오늘 말하는 이 노란 피는 저 혈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혈장이 우리 혈액 구성에 있어서요. 적혈구랑 혈소판이 약 45%, 저 혈장이 55%로 사실 더 많아요. 그리고 혈장은 92%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윗부분이 아무래도 맑은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걸 거 아니에요? 저게 네네. 줄어들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뭔가 좀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저 노란 피가 줄어들게 되면은 수분이 모자라지게 네. 되니까 끈적끈적해지고 찐득찐득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한 혈액은 우리 온몸 구석구석으로 잘 다니질 못해요. 그리고 혈관에 상처를 많이 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약간 힌트가 있었는데 오늘 이 뭐라 그럴까요? 혈액이 잘 돌라고 그러면은 3초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네. 얘기 오. 해드렸었잖아요. 네. 네 번째 손가락까지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 3초라는 기관은 우리 몸에서 한의학적으로 통조수도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 수분을 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초라는 기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딘가에 수습이 정체가 일어나게 되고 92%의 이 수분으로 이루어진 혈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액의 흐름을 좋게 해야 이 혈장의 흐름도 좋아진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어떻게 해야 이 방법은- 흐름이 좋아져요? 네,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계속 이 네 번째 손가락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 손톱 부분을 이런 식으로 계속 손톱 부분 이 주위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 삼초경이 자극이 되면서 간단하네. 네, 3초의 기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누르니까 얼굴이 뭐 밝아지는 것 같아. 건강해지죠. 건강에도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요거 누르면 된다. 네 번째 손가락. 예. 자, 이번에는 장민호 서동주 선생님은 깨알루사. 뭐예요? 깨알루사. 네. 네, 오늘은요, 제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주문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깨알루사입니다. 깨알루사. 네,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심장이 멈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심장을 다시 살리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심폐소생술. 참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이 심정지가 발생하면 뇌로 가는 피가 완전히 멈추게 되는데 10분 정도 지나면 임상적으로 사망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골든타임을 4분 정도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4분이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비가역적,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방식의 뇌신경세포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늦어도 10분 안에는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어야 다시 소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폐소생술의 아주 기적과 같은 주문 깨알루사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앞에 나가서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 네. 실제로 보여주실 모양이네. 네, 그래서 오늘 이거 알고 있어야 심폐소생술 때 할 수 되겠다. 있도록 맞아. 오늘 저희가 더미 인형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실제 심폐소생술 상황을 연출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다 알았죠. 네. 자, 일단 깨알루사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죠? 네, 깨알루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깨. 먼저 의식을 잃은 사람을 깨우고요. 알. 네, 반응이 없으면 119나 주변에 알리고. 누.
가운데 가슴을 강하고 빠르게 누르고 4. 이 자동 이제 제세동기가 있으면 사용을 해라입니다. 네, 이 과정을 꼭 아시고 이렇게 하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쓰러진 두 환자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부터 외치라고요? 깨알루사. 그렇죠. 깨알루사를 네.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이걸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시작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저희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환자 앞에 서서 환자분의 의식이 있는지 먼저 깨워봐야겠죠. 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를 해야겠죠. 네, 저기요. 119에 좀 신고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심폐소생술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돌입하기 전에 또 호흡을 한번 관찰해야죠. 지금 서동주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환자의 흉곽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숨을 쉬고 있는지 숨을 느껴보는 방식으로 호흡을 관찰해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번잡하고 조금 하기가 어렵다면은 그냥 생략하시고 바로 이 심장을 압박하는 마사지에 돌입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재는 호흡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누르는 과정에 돌입할 텐데요. 자, 누르기 위해서는 양쪽 손을 깍지를 껴서 포개 주시고 팔꿈치와 어깨까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흉골의 한 가운데 부분을 서종준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약 5cm 정도의 깊이로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힘껏 눌러야 돼요. 네, 과거에는 2013년도 전에는 5cm 이상 압박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흉골에 그 골절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약 5cm에서 6cm 정도의 압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스탠다드한 방식으로 누르고 계시는데요. 횟수는 약 1초에 2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1분에 약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압박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가운데 주변에서 제세동기가 준비된다면 이와 같이 제세동기를 주변에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즘 공공장소에 가면 웬만한 데 다 비치가 되어 있죠. 지하철역에도 있고 사실 이 제세동기도 현재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제세동기를 지금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제세동기를 이제 오픈을 해서 보면 이렇게 간단한 패드가 들어있는데요. 이 패드를 환자분에게 부착을 하고 전원을 키면은 알아서 안내가 다 나오는데요. 그 안내 멘트에 따라서만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용 설명을 좀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영상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아, 이게 이제 사용 방법이네요. 영상으로. 저렇게 패드를 붙이고 네. 아, 버튼을 눌러서 이게 음성으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렇게 패드를 붙인 상태에서 작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좀 떨어지라는 멘트도 나옵니다. 이때 이제 강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떨어지라고 하는 건데요.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심장을 압박하시던 도중에 자, 지금부터 제세동이 시작된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은 손을 떼시고 잠시 동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심전도를 분석하고 바로 제세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이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세동이 끝나고 나면 다시 강하게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는 30회 정도의 압박을 하고 나서 호흡을 2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꺼려지게 되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그냥 압박만을 하는 것을 최근에는 더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한번 실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혜영 씨, 장애인 대표님 나오셔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아, 이 깨알 누사를 진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두 분께서 좀 체중이 적게 나가시니까 네. 아마 강하게 압박을 하시는 걸 지금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더미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앉아보시죠. 네. 자, 환자 의식이 없습니다. 먼저 깨부터 해야겠죠? 깨워야죠. 네, 환자 한번 깨워보세요. 괜찮으세요? 그렇죠. 괜찮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어깨를 두드리면서 깨워보시고 가볍게 살짝 꼬집어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의식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번에는 알려야겠죠? 네, 김혜영 씨 한번 알려보실까요? 아, 저기요, 저 119에 좀 신고해 주시라요. 네, 맞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119에 신고가 되는 것은 확인이 되면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자, 이제부터 누르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양쪽을 깍지를 교차로 낀 상태에서 팔꿈치를 아주 빳빳하게 펴주셔야 돼요. 어깨와 일직선을 이룬 상태에서
강하게 압박을 해주세요. 이 두 분께서 5cm 이상 누르시려면 거의 체중을 다 실으셔야 될 거예요. 자, 가만상. 네, 팔꿈치가 굽혀지면 안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김혜영 씨 좋아요. 팔꿈치 굽혀지지 않게. 아, 네, 장혜연 아나운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 상태에서 둘, 하나, 네, 둘. 좋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김혜영 씨 지금 왼쪽 손을 잡으셨는데 약간 손가락이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네, 완전히 좀 당겨줘서 네. 이 팔꿈치의 안쪽 부분, 손바닥의 팔꿈치에 가까운 쪽 부분에서만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도록 네, 체중을 아주 강력하게 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앞으로 쏠리다시피 해요.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체중을 무릎 앞쪽으로 쭉 기울이면서 누르는 방식으로 초당 100회 정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주변에 다른 분들이 제세 동기를 준비해 주시고 안내 멘트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이 두 분의 더미를 살리셨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이거 정말 꼭 알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럼요. 이번에 심폐소생술. 다 느꼈잖아요.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 오늘 잘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에 차윤환 박사님. 침향. 예. 향자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향자가 들어가니까 아, 향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향이 굉장히 좋고요. 세계 3대 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3대 향으로 분류되는 게 뭐냐? 사양 노르웨이, 사양 샘에서 얻은 사양하고요. 그다음에 수컷 향류 고래의 배설물로 고급 향수의 재료로 쓰고 있는 용연향, 요거하고 침향까지 얘기해서 세계 3대 향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나무가 주위에 있는 미생물이나 외부에서 오는 충격들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물질을 분비해내는데 이 물질이 차곡차곡 쌓여서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침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원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침향나무를 신의 나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신의 나무로 불린 침향의 향 궁금해지는데 보통 한의원 가면 딱 문 열고 들어갈 때부터 확 이렇게 한의원 향이 나잖아요.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 향 또한 치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침향처럼 향이 센 약재들은 우리가 이제 순환시키는 약재들로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향은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침향이 찬바람으로 마비된 증상을 풀어주고 정신을 평안하게 하며 구토나 설사로 팔다리에 쥐가 나는 걸 고쳐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본초 강목에서도 침향이 간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고 위를 따뜻하게 하면서 정신을 맑게 하여 심신을 안정시켜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침향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귀한 약재이다 보니까 동아시아나 이제 우리 조선에서도 황실이나 왕에게만 주로 사용을 해온 약재라고 합니다. 왕에게 쓰였다니까 왕에게. 더 궁금해지는데 어떤 왕이 이걸 즐겨서 복용하셨을까요? 일단 조선시대 때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던 왕 중에 세종대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침향 사랑이 굉장히 컸는데 어떤 말씀을 남겼냐면요. 침향은 다 좋은데 중국에 가서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가격을 곱절로 준다 해도 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침향 구하는 방법을 논의해서 나에게 알려주도록 해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변비로 고생을 했던 숙종, 그다음에 간질을 치료하던 경종 또한 이 침향을 사용해서 옥체를 보존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풍을 앓던 고려 시대의 문종도 송나라 황제가 아주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문헌과 함께 선물로 침향을 보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 시간 아니죠? 참 박사님 역시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정말 저는 진짜 너무 도대체 이 침향이 얼마나 귀한 약재길래 왕들이 이렇게까지 그렇죠. 드셨을까? 네, 너무 귀한 약재라고 하면 그만큼 희소성이 있겠죠. 일단 침향은 오랜 세월이 걸쳐서 만들어지지만 또한 이게 동남아 열대 지역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당 5에서 7kg 정도만 채취가 되고요. 아주 소량 채취가 되고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물
보호하는 국제협약인 사이테스에도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적으로 채취하는 양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근데 침향이 시중에 그 판매하는 종류가 많던데 진짜 침향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름에 그 침향이라는 이름 속에 그 비밀이 있고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한데요. 물에 넣어보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니까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침향을 고르는 초간단 꿀팁은요. 저렇게 물에다가 비슷한 크기의 침향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나무는 저렇게 둥둥 뜨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침향은 말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침향은 자기를 보호하는 물질들을 바깥으로 내놓고 천천히 굳은 거기 때문에 밀도가 물보다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앉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라앉는 것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보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리고 글자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침향의 침자가 가라앉을 침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질이 이렇게 가라앉는다라고 해서 우리 침향의 뭐라 그럴까요? 고유한 이제 성질을 다 가졌을 때 물에 쑥 가라앉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아무거나 고를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사이테스에도 등재가 돼 있는 만큼 희귀한 동식물에 대한 보호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수입이 된 건지 정식 수입 통관 필증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침향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효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향 효능 키워드인데 자, 첫 번째 뭔지 보시면 혈전 예방. 예, 혈전은요 혈액 속에서 발생이 되면서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 혈전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염증입니다. 근데 침향은 이 염증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말초 혈액세포를 추출한 다음에 침향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사이토카이닌 활성화가 억제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연구 보고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당뇨 앓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혈중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도 혈액이 또 끈적해지고 염증이 생겨서 혈전 많이 생긴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당뇨를 유발했던 쥐에게 침향을 투여했더니 당 수치가 좋아졌다는 연구도 있으니까 이 당뇨 환자분들의 혈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침향의 주요 효능 첫 번째는 혈전 예방이었고요. 두 번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예방? 예, 우리 몸속에 있는 신경세포 아마 생물시간 뭐 뉴런 이런 거 배우셨을 텐데 이 보내는 것과 받는 쪽 이렇게 양쪽이 있어서 서로 정보를 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치매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는데요. 침향은 신경세포의 성장을 돕고요. 세포간, 신경세포간의 연결 기능을 강화시켜서 치매와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와 같은 신경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뇌혈류를 저하시킨 쥐에게 4주간 침향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 한약제를 투여한 결과 뇌 신경세포가 죽는 것을 좀 막아주고요. 치매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는 것을 원인 물질들이 쌓이는 것을 막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학습과 기억장애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침향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가로스피롤이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이 성분은 신경 안정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가벼운 뇌졸중을 가진 쥐에게 침향을 포함한 한약제를 섭취하게 했더니 신경 보호뿐 아니라 인지 기능과 운동 기능이 회복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요즘 면역력을 챙기는 게 굉장히 그런 시대이다 그렇죠. 보니,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또한 면역력 높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면역력 높이는데 침향이 정말 도움이 될까 궁금해요. 네, 이 침향을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침향이 면역력 증진과 이게 항균 작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피부병을 유발한 쥐에게 이 침향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염증을 일으키는 이 히스타민 분비가 억제되고 피부의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효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향을 맞으면 인생이 팍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이 침향도 그 속에 있는 좋은 향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침향 속에 들어있는 델타
구아이엔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침향의 독특한 향을 일으키는 주요한 핵심 성분 중에 하나고요. 이 향을 자꾸 맡게 되면은 신경이 좀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침향을 섭취하거나 혹은 향을 맡았을 때 뇌의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침향에서 추출한 델타 구아이엔이 신경 안정에 영향을 미쳐서 뇌 진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침향 속에 있는 베타셀리넨이라는 성분이 신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 했던 연구에서도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침향이 포함되어 있는 한약재를 투여했더니 복통이나 두통, 그리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좋다 그래서 막 하루에 10개씩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싸서. 일단 그렇게 먹으면 비싸요. 예. 하루 섭취 권장량은 0.1에서 0.4g이니까 그것만 지키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침향은 침향 자체만 먹는 것보다 다른 한약재와의 배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가 배합한 것을 섭취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특이 체질이 있는 분들이나 분들 같은 경우는 또는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네. 김혜영 씨 어떻게 혈관 건강 챙기는데 도움이 되셨어요? 정말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정말 저희 부모님도 이 행복한 아침에 팬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남남분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을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잘 나오셨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정말 멋지신 또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건강을 지키는 그 방법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혈관 건강 챙기시고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좀 있고 주말에는 비가 오면서 그 미세먼지가 좀 가라앉는다. 네, 좀 씻긴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비 예보 있으니까요. 날씨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